광숙 씨, 부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좀 찾아줘요. 낯선 부탁이었습니다. 한데 광숙을 결코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던 장모 박정수 여사. 그런 그녀가 지금 가장 마음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마광숙이었습니다. 차가운 외면과 날선 언행 뒤에 숨어 있었던 것은 바로 치매라는 병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진 순간 동석과 광숙은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장모님을 더욱 따뜻하게 품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모 박정수 여사는 조용히 무너져가는 기억의 틈 속에서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젊은 시절 첫사랑.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부탁을 광숙 씨에게 처음으로 꺼내 보입니다. 이번 예고편은 단순한 치매 반전 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장모의 진심,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광숙과 동석,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엮여가는 이들의 새로운 여정. 과연 광숙은 장모의 첫사랑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장모님은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사람과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장모님의 치매 고백 이후 달라진 관계의 흐름, 광숙과 장모 사이에 싹트기 시작한 진심 어린 유대, 장모가 말한 첫사랑의 정체와 복선, 그리고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는 독고탁의 음모와 세리의 눈물까지 다음 회차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장면들을 분석하고 이야기의 중심에 숨겨진 감정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마광숙 씨는 최근 들어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장모 박정수 여사의 상태를 걱정하며 그녀를 한시도 홀로 두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병세가 의심될 만큼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녀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마광숙 씨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특히 전화통화 도중 다방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전화를 걸어왔던 날, 박정수 여사의 불안한 음성과 흔들리는 말투는 마광숙 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동석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해. 나 호텔로 좀 데려다줘. 그 말 한마디는 마광숙 씨가 그녀를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숙 씨는 호텔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직접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박정수 여사도 다소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며칠 사이 진심 어린 간호와 따뜻한 식사, 정성스러운 대화 속에서 그녀의 마음도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요. 딸 노릇하겠다더니 빈말은 아니었네요. 이 말은 박정수 여사가 처음으로 마광숙 씨에게 건넨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동안 결혼을 반대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여왔던 그녀가 마침내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광숙 씨는 그 말에 잠시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시간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마광숙 씨는 박정수 여사의 약통을 정리하던 중 낯선 이름의 의약품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치매 치료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셨다니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연인 한동석 씨였습니다. 광숙 씨는 그날 밤 조용히 동석 씨를 불러 끝까지 숨기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치매세요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동석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장모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예민하고 날카로운 반응들이 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편 박정수 여사는 다음날 아침 한동석 씨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며 광숙 씨에 대해 조금씩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광숙 씨, 첫인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는 걸 보니 그릇이 크구나 싶기도 해요. 이 말에 놀란 한동석 씨는 조심스레 그럼 서약서는 없던 걸로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는 결혼을 전제로 작성되었던 재산 포기 서약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하며 완강했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광숙 씨의 헌신적인 보살핌은 장모님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녀를 다정하게 돌보며 식사와 산책, 정기적인 병원 방문까지 정성껏 챙기는 모습은 박정수 여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식구는 함께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공원에서 꽃을 구경하며 산책을 하던 중 박정수 여사는 문득 한 가지 부탁을 꺼냅니다. 광숙 씨,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젊은 시절, 내 첫사랑. 그 사람을 좀 찾아줘요. 뜻밖의 말에 마광숙 씨는 놀란 눈으로 장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래도록 감춰왔던 회한과 아련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너무 갑작스레 떠났어요. 그래서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네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마광숙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장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 꼭 찾아드릴게요. 마지막 인사 꼭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밤 마광숙 씨는 홀로 그 사진 속 흑백의 남성을 다시 바라보며 수첩에 적힌 단서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모의 기억 속에 남은 사랑을 찾아주는 여정에 들어선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진한 감동과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도코탁 씨는 자신이 퍼뜨렸던 조작 영상에 대한 책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작의 실체가 드러나며 그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고 전무의 진술로 인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딸 도세리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오범수에게 잠시 시간을 갖자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눈물이 담겨 있었고 범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회차는 박정수 여사의 변화, 마광숙 씨의 헌신, 그리고 한동석 씨의 따뜻한 배려까지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청자들은 다음 회차에서 장모의 첫사랑이 정말 등장할지, 또 동석과 광숙의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층 더 기대감을 갖고 방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정수 여사는 광숙에게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좀 찾아줘요. 흑백 사진 속 남자의 이름은 박도원. 자신의 첫사랑이자 한때 약혼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안의 반대로 결국 헤어졌고 이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인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의 알츠하이머는 분명히 초기에 가까웠지만 기억은 하루가 다르게 흐려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 깊이 남겨진 마지막 숙제를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광숙은 바로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사진 속 단서를 바탕으로 동석과 함께 서울, 대전, 광주까지 발품을 팔며 수소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작은 요양원에서 박도원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있다는 제보를 듣게 됩니다. 광숙은 설렘보다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마주했습니다. 희미한 눈빛 속에도 여전히 따뜻함을 간직한 노인을. 혹시 정수 씨를 기억하시나요? 광숙의 물음에 잠시 멍하니 있던 노인은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고운 얼굴이었지. 그 순간 광숙은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나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동석은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장모님께 전달했습니다. 박 여사는 처음에는 믿지 못한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사진과 손편지를 보자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을 망쳤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보겠니? 하지만 동석은 말했습니다. 장모님께는 아직 그분께 전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그분도 장모님을 잊지 못한 게 분명합니다. 며칠 뒤 광숙은 박 여사와 함께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서려있던 그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야, 늦었지만 나 아직도 너 좋아해. 도원 씨, 나도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었어. 그 장면을 지켜본 광숙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끝이 아니구나. 시간이 흘러도 다시 이어질 수 있구나.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범수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거리를 두자. 나 아직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범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단지 세리가 진심으로 행복해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오강수의 존재가 남아있었습니다. 한편 오강수는 아버지 독고탁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받습니다. 강수야, 나는 실패했지만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라. 그 편지를 읽은 강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세리야, 나 아직 너 포기 못했어. 내가 괜찮다면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처럼 47회에서는 박정수와 첫사랑의 재회, 광숙의 헌신이 불러온 감동, 세리와 범수, 그리고 강수의 복잡한 감정선, 가족들이 조금씩 하나로 모여가는 모습이 섬세하게 그려질 예정입니다. 특히 장모 박정수가 이제 광숙을 향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광숙과 동석의 결합이 드디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재산 포기 서약서 문제, 아이들의 감정 변화, 그리고 독고탁의 잔재가 남긴 흔적들까지 이 드라마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청자들의 감정도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를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하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모 박정수 여사는 처음엔 광숙을 철저히 밀어냈지만 광숙의 변함없는 진심과 헌신 앞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장 내밀한 사연이자 오랫동안 감춰왔던 첫사랑의 존재를 꺼낼 만큼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그 신뢰를 쌓아온 광숙에 대한 감사와 애정이 담긴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한편 동석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장모님의 상태를 처음으로 털어놓으며 가족 간의 유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결의와 보미는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도 점차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이 가족에게도 서서히 평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독고탁은 경찰 수사에 휘말리며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고 도세리는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상처 입은 오범수에게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숙은 장모님의 첫사랑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과연 이 여정의 끝에서 어떤 감동과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드라마는 점점 더 깊은 감정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각 인물의 내면과 그들이 지닌 아픔, 그리고 용서와 치유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이 되어가는지를 지켜보게 됩니다. 다음 회차에서 장모님의 첫사랑이 실체를 드러낼까요? 그리고 마광숙과 동석 두 사람의 결합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디 그 길이 따뜻하고 감동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드라마 부엉이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